도연은 미술관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묘한 기시감에 사로잡혔다. 처음 오는 곳인데 낯설지 않았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어딘가 익숙했다. 이도연 씨 맞죠? 잘 오셨어요. 관장 김재민은 6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이었다. 그는 도연을 데리고 미술관을 돌며 설명했다. 이곳은 고 서광민 화백의 유산으로 운영됩니다. 강시우 회장께서 후원하시고 계시죠. 작품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특히 그들은 로비로 나왔다. 정면 벽에 한 점의 풍경화가 걸려 있었다. 순간 도연의 발이 멈췄다. 그림 속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서 있었다. 나무 아래 작은 소년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소년의 뒷모습만 보였지만 도연은 그 소년이 누구인지 알 것만 같았다. 저 그림은 기억의 나무라는 제목입니다. 서광민 화백의 마지막 작품이죠. 화백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완성하셨어요. 도연은 그림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가슴이 저릿하게 조였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무언가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이도연 씨? 관장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도연은 한 걸음 그림으로 다가갔다. 손을 뻗으려는 순간 관장이 팔을 잡았다. 절대 손 떼지 마세요. 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도연은 정신을 차리고 손을 내렸다. 죄송합니다. 그냥 이상하게 끌려서요. 이 그림은 특별합니다. 화백의 유언에 따라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청소할 때도 주변만 닦고 절대 그림에 손을 대지 마세요. 왜요? 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화백께서 이 그림에는 누군가의 기억이 담겨 있다고 하셨어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도연은 다시 그림을 바라봤다. 소년의 뒷모습, 나무 그늘, 하늘로 뻗은 가지들. 모든 게 낯익었다. 마치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이도연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림을 보는 순간부터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나무 아래 서 있는 자신, 누군가의 목소리, 따뜻한 손. 그날 밤 도연은 좁은 고시원 방에서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 그림이 보였다. 소년이 고개를 돌려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도연은 25이었다. 20살 이전의 기억이 거의 없었다.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것, 18배 독립했다는 것. 그것뿐이었다. 왜 보육원에 맡겨졌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몰랐다. 상담사는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한 해리성 기억상실이라고 했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기억을 잃었을 거라고. 하지만 도연은 굳이 기억을 되찾고 싶지 않았다. 없는 게 편했다. 그런데 오늘 그 그림을 본 순간 모든 게 흔들렸다. 다음 날 도연은 일찍 미술관에 출근했다. 아직 개관 전이라 조용했다. 그는 청소도구를 들고 로비로 갔다. 그림 앞에 섰다. 이상하게 그 그림만 보면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요. 도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다.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짧은 머리에 카키색 재킷, 날카로운 눈빛. 손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새로운 관리직 이도연이라고. 알아요. 나는 큐레이터 한서연이에요. 그림에 함부로 손 떼면 큰일 나요. 서연은 도연을 밀치고 그림 앞에 섰다. 그림을 꼼꼼히 살피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히 멀쩡하네.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왜 이 그림만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건가요? 서연은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건 당신이 알아야 할 일이 아니에요. 일이나 제대로 해요. 그녀는 쌀쌀하게 돌아섰다. 도연은 다시 그림을 바라봤다. 소녀는 여전히 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날 저녁 폐관 후 홀로 남은 도연은 다시 그림 앞에 섰다. 이번에는 아무도 없었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액자 테두리를 만졌다. 순간 머릿속에 섬광이 터졌다. 도연아, 저기 봐. 나무가 얼마나 큰지. 따뜻한 손이 자신의 손을 잡았다. 누군가 웃고 있었다. 약속해. 우리 여기서 다시 만나자. 도연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뭐였지 지금 건? 그는 그림을 다시 바라봤다. 그림은 변함없었다. 하지만 도연의 세계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그림 속에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가 있었다. 밤 11시, 도연은 손전등을 들고 미술관을 순찰했다. 마지막 점검 구역은 로비였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그림 앞에 섰다. 기억의 나무. 어제 액자를 만졌을 때의 섬광이 아직도 생생했다. 따뜻한 손, 웃음소리, 약속. 도연은 다시 손을 뻗었다. 이번엔 조심스럽게 액자 옆면을 만졌다. 갑자기 액자가 살짝 흔들렸다. 도연은 깜짝 놀라 액자를 붙잡았다. 그 순간 뭔가 딸각 소리가 났다. 액자 뒤편 벽에서 작은 틈이 벌어졌다. 이게 뭐지? 도연은 손전등을 비췄다. 액자 뒤 벽 속에 얕은 서랍이 숨겨져 있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는 걸 보니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것 같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서랍을 당겼다.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다. 낡은 스케치북 한 권과 작은 토끼 인형.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꺼냈다. 표지는 발에 있었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다. 첫 장을 펼쳤다. 연필로 그려진 그림이었다. 큰 저택, 정원 분수대. 섬세한 터치로 그려진 풍경화였다. 다음 장을 넘겼다. 이번엔 사람들이었다. 중년 부부와 2아이. 한 명은 여자아이, 한 명은 남자아이. 도연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숨이 막혔다. 같은 남자아이가 반복해서 등장했다. 그네를 타는 아이, 나무 아래 앉은 아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아이. 이 아이는 벽에 걸린 그림 속 소년과 같은 뒷모습이었다. 도연은 마지막 장을 펼쳤다. 거기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미안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마이너스 광민. 서광민 화백.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 스케치북은 화백이 남긴 것이었다. 그럼 이 아이는 누구일까? 토끼 인형을 집어들었다. 작고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꿰매진 흔적이 있었다. 한쪽 귀는 다른 천으로 덧대어져 있었다. 목에는 작은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강도현. 도연은 숨이 멎었다. 자신의 이름이었다. 이게 내 거라고. 손이 떨렸다. 인형을 꽉 쥐었다. 순간 또다시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다. 토토 잃어버리면 안 돼. 엄마가 만들어준 거야. 절대 안 잃어버릴 거야. 도연은 비틀거리며 벤치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기억이 돌아오려 하지만 안개처럼 흩어져 버렸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스케치북과 인형을 사무실 책상 서랍에 숨겼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아직은 무슨 의미인지 몰랐으니까. 오전 10시, 관장이 급히 찾아왔다. 이도연 씨, 오늘 강시우 회장님이 오십니다. 로비 정리 완벽하게 해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오가 되자 검은색 벤츠 2대가 미술관 앞에 섰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자
칠순을 넘긴 듯한 노신사가 내렸다. 강시우 회장이었다. 그 옆으로 30 초반의 세련된 여성이 따라 내렸다. 딸 강유정이었다. 관장이 황급히 달려가 인사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이네. 오늘은 그림 상태 점검하러 왔어. 일행은 로비로 들어왔다. 도연은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강시우 회장은 기억의 나무 앞에 멈춰 섰다. 오랫동안 그림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광민이가 끝까지 이걸 그렸구만. 화백님께서 마지막까지 공들이신 작품입니다. 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유정은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 도연이 들어왔다. 저 사람은 누구죠? 아, 새로운 관리직 직원입니다. 이도현이라고. 순간 강시우 회장의 고개가 확 돌아왔다. 날카로운 시선이 도연을 꿰뚫었다. 이름이 뭐라고? 이도연입니다. 회장은 걸어와 도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도연은 숨이 막혔다. 회장의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슬픔, 그리고 죄책감. 나이가 25입니다.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뭔가 말하려다가 참았다. 유정이 아버지 옆으로 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때였다. 도연의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고 토끼 인형의 귀 일부가 보였다. 유정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저건. 유정은 재빨리 다가가 서랍을 열었다. 토끼 인형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왜 여기 있어? 강시우 회장도 다가왔다. 인형을 보자 그의 손이 떨렸다. 스케치북도 함께 꺼냈다. 첫 장을 펼치자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건 우리 집이야. 우리 옛날 집. 유정이 스케치북을 넘겼다. 가족 그림이 나오자 그녀는 울먹였다. 엄마, 오빠.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걸 어디서 찾았나? 도연은 숨을 삼켰다. 그 그림 뒤 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누가 여기 숨긴 거지? 관장이 당황했다. 강유정이 인형의 이름표를 봤다. 강도현. 그녀는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이름이 강도현이에요? 아니면 이도현이에요? 이도현입니다. 왜요? 유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건 우리 집에서 사라졌던 물건이야. 20년 전, 그날 이후로. 무슨 말씀이신지. 강시우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팔을 잡았다. 자네 혹시 기억이 없나? 어렸을 때 일.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20살 이전 기억이 없어요. 회장은 눈을 감았다. 한참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자네가 우리 아들일지도 모르네. 로비에 정적이 흘렀다.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유정이 울면서 말했다. 오빠. 우리 오빠 이름이 강도현이었어. 20년 전 유괴당했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어. 미술관 휴게실. 도현과 유정은 마주 앉아 있었다. 강시우 회장은 잠시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고 관장은 커피를 준비하러 갔다. 둘만 남았다. 유정은 떨리는 손으로 토끼 인형을 쓰다듬었다. 이 인형 엄마가 만들어준 거예요. 토토라고 불렀어요. 오빠가 너무 아껴서 어디든 들고 다녔죠. 도연은 인형을 바라봤다. 낯설지 않았다. 아니, 너무도 익숙했다. 저도 이 인형을 안 것 같은 기억이 어렴풋이 있어요. 정말요? 유정의 눈이 반짝였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상한 꿈을 자주 꿔요. 어릴 적부터 계속. 무슨 꿈인데요? 큰 나무가 있어요.
그늘 아래 누군가 앉아있고 저는 그 사람한테 가려고 하는데 자꾸 멀어져요.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려요. 비명 같은 아니면 울음소리 같은. 유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컥 소리를 냈다. 저도 똑같은 꿈을 꿔요. 예. 나무 그늘 아래 남자아이가 있어요. 제가 다가가려고 하면 아이가 사라지고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요. 비명이요. 그리고 울음소리. 도연은 숨이 막혔다. 같은 꿈. 20년 동안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악몽을 꿔왔다니. 언제부터 꾸셨어요? 도연이 물었다. 4살 때부터요. 오빠가 사라진 그 이후로 계속. 저도 제 기억이 시작된 때부터예요. 20살 이전 기억은 없지만 꿈만큼은 계속 있었어요. 유정은 눈물을 흘렸다. 오빠 정말 오빠인 거죠? 살아있었던 거예요?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울렸다. 이 사람이 낯설지 않다는 느낌.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유정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당신이 오빠라면 알 권리가 있죠. 그녀는 깊은 숨을 쉬었다. 20년 전 저희 가족은 외곽에 있는 별장에 놀러 갔어요. 오빠는 5살, 저는 4살이었죠. 정원에 큰 느티나무가 있었어요. 그림 속에 있는 것처럼. 도연은 기억의 나무 그림을 떠올렸다. 그 나무. 우리는 그 나무 아래서 놀았어요. 숨바꼭질하고 그네 타고 그날도 그랬어요. 오빠랑 저랑 숨바꼭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낯선 남자가 나타났어요. 유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남자가 오빠를 안아 올렸어요. 오빠가 비명을 질렀고 저도 소리쳤어요. 부모님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차에 태워져서 사라졌어요. 유괴. 네. 경찰이 수사했지만 아무 단서도 찾지 못했어요. 몸값 요구도 없었어요. 그냥 사라진 거예요. 도연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갑자기 머릿속이 지끈거렸다.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어두운 차 안. 울음소리. 누군가 손으로 입을 막음.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 마. 무서웠다. 엄마가 보고 싶었다. 누나가 보고 싶었다. 도연이 머리를 부여잡자 유정이 놀라 다가왔다. 괜찮아요? 기억이 떠올라요. 어두운 차 무서웠어요. 울고 싶었는데 울 수가 없었어요. 유정은 도연의 손을 잡았다. 오빠 정말 오빠예요.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왜 저는 보육원에 있었을까요? 왜 가족을 찾지 못한 거죠? 범인이 당신을 버렸을 거예요. 어디선가. 기억을 잃은 채로. 그때 강시우 회장이 들어왔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DNA 검사를 하세. 그게 확실한 방법이야. 네, 그러겠습니다. 회장은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묵직하고 떨리는 손이었다. 만약 자네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나는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진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 그날 내가 아이들 곁에 있었어야 했어. 내가 지켜줬어야 했어. 하지만 난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지. 아이가 비명 지르는 소리를 듣고도 늦게 나갔어.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리고 20년 동안 자네가 어디선가 혼자 살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관장이 스케치북을 가져왔다. 회장님, 이 그림들 서광민 화백이 그린 게 맞나요? 강시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도연이가 그린 거야. 예. 도연이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 항상 크레용이랑 스케치북을 들고 다녔지. 이 그림들은 우리 집 정원과 가족을 그린 거야. 유정이 스케치북을 넘겼다. 맞아요. 오빠가 그렸어요.
제가 옆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도연은 스케치북을 들여다봤다. 서툰 손길로 그려진 그림들. 하지만 애정이 담겨 있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그럼 서광민 화백은 왜 이걸 가지고 있었을까요? 강시우는 한숨을 쉬었다. 광민이는 내 친구였어. 도연이가 사라진 후 그는 나를 많이 도와줬지. 아마도 도연이를 찾으려 했던 게 아닐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물건들을 발견한 거군요. 아마도. 도연은 마지막 장에 적힌 글씨를 다시 봤다. 미안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마이너스 광민. 무슨 약속이었을까요? 유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우리가 어릴 때 만난 적 있지 않아요? 서광민 화백님과. 도연은 눈을 감았다.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다. 그리고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한 장면이 떠올랐다. 하얀 수염의 남자. 따뜻한 미소. 손에 붓을 들고 있었다. 도연아, 나무 아래서 기다리렴. 언젠가 꼭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도연은 눈을 떴다. 화백님이 저를 도와주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화백님이 범인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강시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유괴 사건이 아닐지도 몰라.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20년 전의 비밀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도연은 평소처럼 미술관을 돌보며 지냈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강시우 회장이 은밀히 DNA 검사를 의뢰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도연은 자신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유정은 자주 미술관에 들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둘 사이에는 묘한 친밀감이 형성됐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처럼. 오늘 날씨 좋네요. 같이 점심 먹을래요? 유정이 물었다. 좋아요. 둘은 미술관 근처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유정은 어릴 적 이야기를 꺼냈다. 오빠 아니 도연 씨.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 기억나요? 아니요. 기억이 없어서. 오빠는 카레를 정말 좋아했어요. 매일 카레 달라고 했죠. 도연은 숟가락을 들다 멈췄다. 이상했다. 카레. 그 단어를 들으니 입안에 어떤 맛이 떠올랐다. 달콤하고 고소한 맛. 저 지금도 카레를 좋아해요. 유정의 눈이 반짝였다. 그렇죠. 역시 오빠예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미 알아요. 당신이 우리 오빠라는 걸. 도연은 대답 대신 미소 지었다. 사실 자신도 느끼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그날 저녁 강시우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도연 씨,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와줄 수 있겠나? 이야기할 게 있네. 심장이 두근거렸다.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다음 날 도연은 강시우 그룹 본사로 갔다. 고층 빌딩 최상층 회장실. 넓은 공간에 강시우 회장과 유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앉게.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았다. 회장은 책상에서 봉투를 꺼내 건넸다. DNA 검사 결과였다. 열어보게.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결과지를 펼쳤다. 부자관계 확률 99.9%. 결론 생물학적 부자관계 성립. 도연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다. 숨이 막혔다. 진짜였다. 자신이 정말 강도윤이었다. 도윤아.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그 이름. 자신의 진짜 이름. 도연은 아니,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빠가 너를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단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칠순을 넘긴 노인이 젊은이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미안하다. 너를 지키지 못해서. 20년 동안 혼자 있게 해서. 아빠가 잘못했어. 도윤은 울컥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터져나왔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 그리움, 슬픔, 그리고 사랑. 아버지.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기억의 홍수가 밀려왔다. 아빠 손을 잡고 정원을 걷던 날. 도윤아, 저 나무 봐. 크지? 따뜻한 손, 깊은 목소리. 엄마가 안아주며 자장가를 불러주던 밤. 우리 도윤이 예쁜 꿈꾸렴. 부드러운 향기, 포근한 품. 누나와 숨바꼭질하던 오후. 오빠 여기 있지? 웃음소리, 햇살. 모든 것이 돌아왔다. 잃어버렸던 5년의 기억이 순식간에 되살아났다. 아버지 기억나요? 다 기억나요? 유정이 달려와 도윤을 끌어안았다. 오빠, 오빠.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20년 만의 재회였다. 한참 후 진정한 도윤이 물었다. 그런데 엄마는요?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내 엄마는 너를 잃은 충격으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셔. 지금 당장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가자. 그들은 교회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조용한 병실에 한 여인이 누워 있었다. 한때 아름다웠을 얼굴은 세월과 슬픔에 지쳐 있었다. 여보, 도윤이가 왔어.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 여인은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눈동자가 도윤을 향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떨리는 손을 뻗었다. 도윤이 우리 아들. 엄마.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야윈 손, 차가운 손. 하지만 익숙한 손이었다. 어릴 적 자신을 안아주던, 머리를 쓰다듬어주던 그 손. 엄마, 저예요.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가족은 함께 울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상처, 그리움, 고통이 눈물로 흘러내렸다. 며칠 후 도윤은 강시우 회장과 함께 서광민 화백의 묘소를 찾았다. 한적한 공원 묘지, 단정한 비석 앞에 섰다. 화백님이 당신을 도우려 했던 것 같아. 회장이 말했다. 어떻게요? 화백은 20년 전 유괴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어. 내가 부탁한 거야.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개인적으로 조사해달라고. 그래서 제 스케치북과 인형을 가지고 계셨던 거군요. 그래. 화백은 너를 찾으려 했어.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지. 그래서 기억의 나무를 그렸나 봐. 너를 기억하기 위해서. 도윤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감사합니다, 화백님. 저를 잊지 않아 주셔서. 덕분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마치 화백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도윤은 처음으로 강시우 저택에서 잤다. 자신의 방. 20년 전 그대로 보존된 방. 장난감, 책, 침대. 모든 게 그대로였다. 유정이 문을 두드렸다. 오빠, 들어가도 돼. 응, 들어와. 유정은 방을 둘러봤다. 아빠가 20년 동안 한 번도 손 떼지 않으셨어. 오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셨대. 나 정말 돌아온 거 맞지? 유정은 웃으며 오빠 옆에 앉았다. 응. 드디어 돌아왔어.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정원에 큰 느티나무가 보였다. 기억의 나무에 그려진 바로 그 나무. 달빛 아래 서 있는 나무는 평화로워 보였다. 이제 악몽은 안 꿀 것 같아. 도윤이 중얼거렸다. 나도. 유정이 대답했다. 형제는 함께 나무를 바라보았다. 20년의 시간이 만든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함께 치유해 갈 수 있었다. 도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강도현이 아닌 강도윤으로 6개월이 흘렀다. 봄이 왔고 강시우 저택의 정원은 꽃으로 가득했다. 느티나무 아래 평상이 놓였고 그곳에서 가족은 함께 차를 마셨다. 도윤아, 이거 먹어봐.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쿠키야. 어머니는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 아들이 돌아온 후 기적처럼 기력을 되찾았다. 요양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직접 요리도 할 수 있었다. 고마워요, 엄마. 도윤은 쿠키를 받아 먹었다. 달콤한 버터 향이 입안에 퍼졌다. 어린 시절의 맛이었다. 오빠, 이따가 미술관 가죠. 오늘 전시 오픈식이잖아요. 유정이 옆에 앉으며 말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 전에 한 사람 더 모셔야 해. 부모님? 응. 도윤은 일어나 차에 올랐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자 백발의 노인이 문을 열었다. 김순자, 보육원에서 도윤을 키워준 부모였다. 도윤아. 할머니. 도윤은 그녀를 꼭 안았다. 20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사람. 친어머니 못지않게 사랑을 준 사람. 오늘 같이 가셔야죠.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뭐라고. 할머니도 제 가족이에요. 가장 중요한.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가요, 할머니. 미술관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오늘은 강도윤 기념관 개관식이었다. 서광민 화백의 미술관이 리뉴얼되어 도윤의 이야기를 담은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강시우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다. 20년 전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화가가 함께했습니다. 서광민 화백입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기억의 나무 그림을 가리켰다. 이 그림은 제 아들을 기억하기 위해 그려진 작품입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이 그림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관객들은 숨죽여 들었다. 오늘 이 공간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희망의 장소로 거듭납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도윤은 유정, 어머니, 순자 할머니와 함께 단상에 올랐다. 저는 강도윤입니다. 20년 동안 제 이름을 잃고 살았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가족 기억해준 화가, 그리고 사랑으로 키워준 할머니 덕분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가족은 피만으로 이어진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이어진 모든 관계가 가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키워주신 김순자 할머니를 제 가족으로 소개합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강시우 회장과 아내도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지켜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네 사람은 함께 껴안았다. 관객들은 또다시 박수를 보냈다. 개관식이 끝나고 도윤은 혼자 로비로 향했다. 기억의 나무 앞에 섰다. 그림 속 소녀는 여전히 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화백님 감사합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새로 산 것이었다. 그는 그림 옆 벤치에 앉아 스케치를 시작했다. 연필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다. 큰 느티나무, 나무 아래 4명의 사람. 아버지, 어머니, 누나 그리고 자신. 모두 함께 앉아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 할머니도 함께 그려 넣었다. 오빠, 그림 그려. 유정이 다가왔다. 도윤의 스케치를 들여다보더니 미소 지었다. 예뻐. 이제 완성된 거네. 응. 이제야 완성됐어. 도윤은 그림 속 소년에게 미소를 그려 넣었다.
더 이상 외롭게 하늘만 바라보는 아이가 아니었다.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아이였다. 이제야 그림 속 아이가 웃고 있어요. 나처럼요. 유정은 오빠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20년이 걸렸지만 우리 다시 만났어.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함께 할 거야. 그들은 창밖을 바라봤다. 정원의 느티나무가 바람에 흔들렸다. 새잎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봄이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찾아온 따뜻한 봄. 저녁이 되자 가족 모두는 저택으로 돌아왔다. 식탁에는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차려졌다. 도윤의 어릴 적 좋아하던 메뉴들이었다. 자, 다들 모였으니 건배할까? 강시우 회장이 잔을 들었다. 모두 따라 잔을 들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인 것을 축하하며, 그리고 순자 어머님을 우리 가족으로 맞이한 것을 축하하며.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웃음소리가 저택을 가득 채웠다. 식사 후 도윤은 다시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책상 위에 기억의 나무 엽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뒷면에 글을 썼다. 화백님, 저 이제 행복합니다. 그림 속 소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을 찾았어요. 약속 지켜졌어요. 마이너스 강도윤. 그는 엽서를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불어왔다. 별이 빛났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딘가에서 서광민 화백이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다. 잘 자요, 화백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도윤은 미소 지으며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오늘 밤은 악몽을 꾸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이제 다시는 꾸지 않을 것이다. 그의 곁에는 토토 인형이 놓여 있었다. 20년 만에 되찾은 소중한 친구. 도윤은 인형을 안고 눈을 감았다. 밖에서 유정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의 자장가가 들렸다.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모두 함께였다. 이제 도윤은 혼자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소녀는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림은 완성되었다.